2022년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그러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면 어이없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무슨 최종적으로 3자 대립 구도다 이러면서 무슨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놓고 인기도가 몇 퍼센트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나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와서 하는 거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그리고 정치인도 아닌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씨를 끼워 넣어가지고 3명 중에 누가 인기가 높으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째서 당연히 국민의힘에는 후보자가 없다. 언론이 이렇게 씌우는, 이렇게 세뇌하는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없다.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인가? 이거 이상하지 않는가? 언론사들이 어디 할 거 없이 정치에 너무 개입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주식이라도 사놓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정치인들만큼 제밥그릇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드물다. 기업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곧 활기를 되찾겠죠. 후보가 없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사람이 있고 각자 포지션이 어떤가, 포지션이라기보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알기 쉽게 이렇게 봅시다. 잠실운동장 이런 게 있다고 치죠. 운동장이 있으면 체육관, 그 체육관이 있으면 체육관 문을 통과해야 체육관 안에 들어가겠죠. 이제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거기에 권투를 하는 사각 링이 설치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사각 링은 보통 서로 이렇게 대각선이 됐든 각 코너에 의자가 하나씩 있죠. 그리고 그 의자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그 뒤쪽이 바로 그 선수를 응원하는 팀들이 앉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각형이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눕시다. 의자야 옆에 놓더라도. 그래서 왼쪽에, 링의 왼쪽에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왼쪽 그 스탠드 쪽에는 문재인 민주당 측 사람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빈 의자에는 당연히 왼쪽 코너, 즉 문재인 민주당 측의 선수가 올라가서 앉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링에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빈 의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 후보자가 없다고 해도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도 거기 선수가 올라가 앉은 것은 아니죠. 경선도 해야 되고 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죠. 이것이 욕을 하는 것도 버릇이 됐다 이렇게도 보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의힘에게 핀잔을 준다. 이거 참 나쁜 버릇이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오른쪽 빈 의자가 있는 그쪽 스탠드에는 당연히 국민의힘 측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빈 의자에는 국민의힘 선수가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람이 저 링에 올라갈 거다.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그 체육관 안에 이 사각 링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유승민 씨가 있죠. 여의도에서 카페를 한다든가 하는 카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국민의힘 선수를 뽑는 선수 후보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 선수들, 그 중에서 이제 선수를 뽑을 텐데, 후보 선수 A, B, C, D 뭐 이렇게 쭉 있다고 합시다. 왜 유승민 씨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다르니까 그러겠죠. 정당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하고 뭔가는 지금까지 그 고락을 같이 해온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무엇인가 따로 놀았던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스탠드에서 그 링의 지금 의자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링의 오른편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씨. 그런가 하면 이 체육관 문에서, 체육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관 문에서 국민의힘 쪽 스탠드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안철수 씨입니다. 지금은 국민의당 대표니까 국민의당을 가지고 체육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뭐 링에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국민의당 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합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 체육관 문 밖에, 그렇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물론 이 체육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경기장 밖에 있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심적으로 자기가 국민의힘에 속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무소속으로 출전할 의지가 있으면 체육관 안에 들어갈 텐데 무소속으로 출전할 의지는 없습니다. 자기가 국민의힘을 뭐 쉽게 말하면 빼앗아서 그 대표로 링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예 경기장 밖에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 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달려가기는 달려가는 것일까?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한 4살만 넘으면은 자기 옷을 입을 때 단추는 자기가 잠궈야 된다.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자기 장난감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 뭐 밥을 먹고 싶으면은 먹겠다고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홍준표 의원은 지금 빨리 달려가야 하죠. 국민의힘 측으로 달려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아주면 그 링의 오른쪽에 있는 후보 선수들이 있는 쪽으로 또 달려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입당 원서를 제출을 했는지 이번에는
해야 하겠죠. 이렇게 지금 밖에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윤석열 씨는 지금 여기서 얼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선거에 나간다 하는 것은 단계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속 집에 앉아 있으면 달려오려고 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오겠죠. 아니면은 소극적이어서 또 뭐 그것으로 됐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국민에게 인기도 몇 퍼센트 하면서 즐거움을 준 그런 면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한 명, 여러분은 김무성 씨를 너무 오래 잊어버리고 있은 게 아닌가? 김무성 씨 생각했습니까? 김무성 씨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 이 빈 의자 2개만 있는 사각 링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내가 저기 올라가서 선수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김무성 씨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김무성 씨는 이미 링에 올라가 있다. 물론 그는 심판인 척 하면서 링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심판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언제 김무성 씨를 심판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정식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절대 선수가 아니라고 자신하는 국민이 있으면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김무성 씨는 이제 원로 아니냐. 그런데 현재 세계는 나이 많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김무성 씨 지금 69세라고 하죠. 70세가 되지도 않았는데 늙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한 70살, 71~2살 이 정도는 대선 출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미 링에 올라가 있는 김무성 씨는 순식간에 글러브 끼고 선수로 뛸 수 있다. 잘 살펴보면 김무성 씨만한 사람도 없다 하는 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이 현재 밖에서 보이는 그런 후보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대선 후보가 없다. 아주 쉽게 간단히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국민의힘에 지금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 없다. 그것은 아니죠. 다만 지지율이 한 10% 넘는 그런 인물이 없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는 지지율이 10%를 넘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도 정당이냐?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10%가 안 나온다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름을 뽑아서 어떻게 지지 투표를 했는가, 인기 투표를 했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두고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후보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많다. 아마 두고 보면 알겠지만 많이 나올 겁니다. 경선할 때. 그러면 또 지금 그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많다. 이거 갈갈이 나뉘어 있는 콩가루 집안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무슨 매 맞는 아이처럼 국민의힘만 보면 한 대 쥐어받고 가는 아주 못된 습성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후보군이 많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많은 게 좋은 것이죠. 경쟁은 활발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한 그 몇몇 인물들, 이들의 공통점이 이게 공통점이자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들 자칭 대선 후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윤석열 씨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윤석열 씨는 본인은 대선 후보자라고 얘기 안 하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칭 대선 후보는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칭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이낙연 씨나 이재명 씨나 다 똑같습니다. 윤석열 씨를 제외한 모두는 자칭 대선 후보자라고 해야 하겠죠. 여기에서 단점이랬는데 국민의힘에서 자칭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점, 그 자칭 대선 후보자라는 것이 공통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이들이 민주화 세력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우선 윤석열 씨를 제외한 모두가 자칭 대선 후보자라고 하면은 혹시 그러면 윤석열밖에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리마연에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성서를 해석한 부분을 넣었더니 역시 기독교인이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성서는 좋은 책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항상 파란 옷을 입으니까 빨간 옷은 싫어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난감하겠죠. 윤석열밖에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씨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곤란하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물론 문재인 민주당도 그렇겠죠. 자칭 후보자가 아닌 그런 대선 후보자가 곧 나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설을 보든지 애니메이션을 보든지 그렇죠. 항상 신가다는 나중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와서 아직 음식상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 없이 보이는 그런 것은 어쩐지 좀 폼나지 않는 모습이다. 그렇죠. 진짜 센 후보자는 나중에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국민의힘의 자칭 대선 후보자들의 공통점이 이게 민주화 세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유승민 씨를 제외한 모두가 김영삼계라고 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죠. 김영삼계라는 것은 곧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2022년 대선, 이것은 민주화 세력이 무덤에 들어가는 선거다. 이제 민주화 시대에 막을 내리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민주화 세력이 나오다니, 그들이 지금 체육관 안에서 링 주위를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다니, 그것도 걱정이 되죠. 그런데 유승민 씨를 제외한이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씨는 민주화 세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승민 씨는 김무성 씨하고 공개 뽀뽀를 한 사이다. 아주 유명하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씨는 김무성 씨하고 혼인한 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유승민 씨 자신은 민주화 운동을 한 그런 경력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결국 그는 김영삼계이고 민주화 세력이다. 이제 그쪽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지금 지지율 10%를 넘는 사람이 없다. 아예 이 사람, 그런데 민주화 세력 말고는 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죠. 아니, 멀쩡한 공무원을 누가 그 명단에다 넣고 그 지지율 몇 %니 이런 조사를 했습니까? 그렇게 넣게 되면 지지율이 얼마라도 나오겠죠.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그 프로세스의 문제지, 사람 자체가 아예 10% 이하짜리여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곧 진짜 후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신가다가 곧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